일제강점기, 국문학자 김태준은 제자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다. 선생님, 저희 본가에 훈민정음과 비슷한 책이 있던데요. 김태준은 그 책이 1446년에 간행된 훈민정음 해례의 진본임을 확인한다. 우리 말과 글이 탄압받던 일제강점기, 훈민정음 해례는 민족문화재 수집가 간송 전영필에게 전해진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지 497년, 베일에 쌓여있던 한글의 원리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네, 한글날 그러니까 10월 9일 일이 바로 그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면서요. 거기에 뭐가 이렇게 나오나요, 단서 같은 게?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제 그 한글이 반포된 시점을 1446년 9월 상한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때 상한이라는 표현이 9월 10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양력으로 환산을 하니까 10월 9일이 된 거죠.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결국 지금의 한글날이 나온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글 창제는 1443년이에요. 근데 이 반포한 게 1446년 9월 10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한글날은 바로 반포일이다. 훈민정음 해례는 그러니까 훈민정음의 어떤 해설서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훈민정음은 사실 일책 이권이에요. 우리가 보통 책하고 권을 지금은 구별 안 하는데, 책은 이제 형식 단위고 책 한 권 속에 사실은 내용이 두 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권은 세종대왕이 이제 직접 쓴 거예요. 훈민정음 예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 권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말하자면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용 지도서 같은 게 이제 그 해례본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 9일 날 이렇게 반포된 날도 알게 됐고, 기억미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아주 소중한 이제 그런 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해례에 나오지만 우리 바로 이 세종대왕과 같은 이런 특정한 사람이 왜 내가 이런 글자를 만들었는가, 이런 밝힌 것은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 뭐 알파벳에 영어 이렇게 만들었다, 뭐 한자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뭐 어떤 뜻으로,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창제 동기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지금까지 우리 한 국가의 완전 공용어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 이건 대단한 우리의 긍지이자 자부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과연 세종대왕께서 혼자서 이거를 다 만들었느냐. 예전에 우리 교과서 보면은 그 집현전 학사들하고 같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저 뮤지컬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이 같이 만들어준 이 학사들이 의문의 주름을 당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실록 기록을 보면은 1443년 12월 30일자 기록에 이달에 임금이 친히 업문 28자를 만들었다, 이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세종대왕이 만든 거는 이제 분명한데, 보통은 이런 정말 중요한 그 어떤 결과가 탁 이루어지려면 무슨 과정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언제 뭐 어떤 뭐 지시를 내려가 만들기 시작했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 그런 게 있은 다음에 만들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실록에서는 갑자기 부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해서 많은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로는 세종실록이라는 책도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40권이나 뭐 된다 그러는데 기침 소리 한 소리도 다 기록을 했을 정도인데 훈민정음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 그 천재들의 어떤 합작품쯤은 돼야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집현전 학사들이 참여했다가 훨씬 더 일리가 있고.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책이 바로 성현의 용제총화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이죠. 그 업문청에서 이제 그 성산문이나 신숙주 이제 이런 집현전 학사하고 같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세종대왕이 창제할 당시에 신숙주는 일본 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신숙주나 뭐 성산문 이런 사람들 그 당시 어려가지고요. 훈민정음 창제된 다음에 이제 교과용 지도서를 만드는 그런 작업에 같이 참여했다. 이걸 아마 그 성현이
좀 오해를 해가지고 집현전 학사와 같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 창제하고 있죠. 반포하고 그렇죠. 요걸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창제하는 과정하고 이 반포하는 과정하고 요 사이가 3년이나 되잖아요. 이걸 아마 혼돈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그래도 듭니다. 3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 집현전 학사들이 해설서를 만드는 기간이었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네. 성현은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예. 아, 그래도 그렇지. 그 성산문, 신숙조 이런 훌륭한 학사들이 안 도와줬을까요? 해설서들도 이제 예의가 있지. 도와줬다. 왕께서 이렇게 힘들게 뭐라고 있으면 옆에서 거들진 않았어요. 저기 보시면 집현전 대제학 전인지로 돼 있지만 사실 대제학은 대제학.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현전의 책임자는 바로 이 부제학인 그 최만리였어요. 그런데 최만리가 바로 이제 한글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가장 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사실 그 최만리 이외에도 뭐 신석조라든가 그 정창손, 화이지 이런 집현전 학자들 중에서도 이 상당수가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집현전 학자들이 도움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총 책임자에 해당하는 최만리가 몰랐던 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세종도 문종에게만큼은 좀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그래서 말이죠. 그런 또 이게 약간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대목이 최만리가 대표로 해서 올린 상소문에 나와요.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세자인 문종이 성악에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업무에 정신을 쏟으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걸 보면 결국 이 세자도 어느 정도 이 훈민정음 창제에 관계가 됐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상당히 빠져 있다는 거를 지금 최만리가 이제 지적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정황적으로 봐도 이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한 시기인 1443년부터 46년 이 무렵은요. 계속 그 병으로 되게 고생을 하시는 시기예요. 세종대왕이 정말 각종 질환에 시달리시거든요. 실록 기록에 보면 질병 관한 기록이 한 50건 정도 등장을 해요. 종합병동 예, 예, 그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문종이 이 세자로서 많은 부분을 그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 세종이 이렇게 가장 역정을 둔 사업에 세자인 문종이 배제되었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세종도 사실은 이 문종하고 같이 했다는 그 단서를 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억을 설명하는 걸로 가지고 임금군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쌍기역을 설명하는 걸로 가지고 규자를 써요. 악일용 규자인데 악일용이 뭡니까? 왕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쾌, 기역자를 설명하는 쾌, 아주 즐거울 쾌자. 그리고 업자는 이제 일업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왕자가 즐겁게 일을 이루었다. 뭐 이런 이제 힌트를 좀 준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